예전에 도스 시절에는 요 ls 대신에 이제 도스에서는 dir이라는 명령어를 많이 썼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 명령어는 그 폴더의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리눅스에서는 ls라는 명령어를 쓴다. 그리고 이 cd라는 명령어는 이제 예전에 쓰셨던 거하고 동일하게 쓰실 수 있죠. 예, 그 도스에서 쓰던 명령하고 동일하니까 참고를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폴더를 새로 만들고, 새 폴더를 만들고, 이제 폴더를 지우거나, 아니면은 폴더를 무조건 삭제하거나, 이제 이런 명령어 3개를 알아볼 건데요. 주의하셔야 할 때는 당연히 삭제를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서 삭제를 하셔야 되고, 여기는 따로 이제 뭐 휴통 같은 개념이 없어서 한번 삭제를 하면은 복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실 땐 좀 주의를 해서 삭제를 하시고, 반드시 필요 없는 것만 잘 엄선해서 삭제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로 mkdir이라고 하고는 명령어를 가지고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mkdir 한 칸 띄고 폴더명을 입력하면은 폴더를 만들 수 있고요. 물결 표시로 이제 제 홈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kdir 폴더명,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명을 만들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지는지 ls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지금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테스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cd 테스트로 이동했을 때 rm 지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죠. 마이너스 L을 누르면 지금 현재 토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위 폴더로 와서, 근데 요 만든 폴더가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지울 때는 요 rmdir이라고 하는 폴더 명령어로 지울 수가 있는데, rmdir은 비어있는 폴더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뭔가 들어있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삭제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한번 rmdir tst 하고 다시 ls를 누르면은 아무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명령어 2개, mkdir하고 rmdir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mkdir로 테스트를 다시 만든 다음에 제가 뭐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ls에 nano test.txt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밑에 지금 test.txt 파일이 하나 있고, 자, 그래서 rmdir로 테스트 폴더를 지우면은 fail 됐다고 나와요. 그 디렉토리가 not empty라고 해서 fail 됐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안에 무언가 들어있을 때 한 번에 지우기 위해서는 rm-r tes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지우면은 이제 다 지워졌죠. 그래서 안에 비어있지 않은 그 폴더를 지울 때는 rm-r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서 또 계속 그 잘 알아두셔야 될 게 파일 타입과 파일에 대한 권한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칼라로 표시가 돼서 자, 이렇게 칼라로 표시가 돼서 뭐 파란색 같은 경우는 폴더다라고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흰색 같은 경우는 파일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루트로 이제 sudo -s 모드로 진입을 해서 ls를 똑같이 치면은 이제 다 흰색으로 나오죠. 자, 이럴 때 뭐가 폴더고 이제 뭐가 파일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이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ls-l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제 좀 상세하게 보기인데, 여기서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 첫 번째 보이는 뭐 drwx 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 요 문자 중에서 맨 앞자리에 있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글자만 읽어서 봤을 때 D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다 디렉토리, 그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부분은 그냥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차차 이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당장은 기억해줘야 될 거는 레귤러 파일과 디렉토리를 구분하는 거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파일의 권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파일의 권한은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리눅스 같은 경우는 계정별로 권한이 다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개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 그만큼 이제 리눅스는 계정별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뭐 권한이 없는 사람은 실행할 수 없어, 이 파일은 수정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아니면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지금 내가 뭐 수정하려고 하는, 뭐 실행하려고 하는 파일에 대한 권한을 알려보려고 하면은 ls-l이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 이렇게 앞에 첫 번째 자리는 이게 지금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 번째 자리부터 RWX라고 적혀져 있는 이 두 번째 자리부터 총 6개의 9개의 자릿수를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요. 세 자리씩 각각 자릿수를 끊어서 각각 세 자리씩 끊어서 구분을 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자리 같은 경우는 파일의 소유자, 파일을 생성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자리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의 그룹, 지금 루트와 루트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어느 계정이든지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9자리로 끊어서 9자리를 읽을 때 세 자리씩 끊어서 소유자, 그룹, 이제 전체 이렇게 세 자리씩 끊어서 표시를 하는데, 이거를 뭐 RWX, RS, RX 이렇게 읽으면 너무 힘드니까 보통 이진법으로 나눠서 이진법으로 무슨 글자가 있으면은 1, 그 다음에 글자가 없을 때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진법으로 숫자로 표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00, 100, 000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진법으로 표시를 하면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4가 되고, 마지막은 0이 되죠. 그래서 440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가장 높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누구든지 다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경우에는 777이 됩니다. 그래서 세 자리의 숫자를 이진법으로 표시했을 때 가장 큰 숫자가 7이 되기 때문에 777이라는 명령어가 소유자 그룹 그 어느 전체가 다 실행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실행할 수 있다 라는 권한으로 뜻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업로드한 파일이나 다운로드한 파일 자체가 수정이나 삭제나 실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파일의 권한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쓰실 명령어가 chmod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권한 자체는 777이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주시면은 소유자 그룹 전체가 다 수정, 실행, 삭제가 가능한 그런 명령어가 되는 거고,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 네임을 적어주시면은 각각의 파일이나 또는 폴더 네임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작성해 주시면은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이 변경이 되든지 파일에 대한 실행 권한과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777 말고도 이 777은 최고의 권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655나 뭐 이렇게 좀 제한이 있는 그런 이제 권한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니까요.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chmod 숫자 777이라고 하는 이그젠플 숫자, 이거는 최고의 권한이다 라는 것만 해두시고, 파일 네임, 이런 식으로 파일에 대한 권한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폴더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내용이 조금 틀린데, 파일 같은 경우는 아까 세 자리씩 나눠서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RWX라고 했을 때 리드 라이트 실행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같은 경우 RWX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디렉토리 하위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리드하고 그 하위 내용을 보는 요 리드 권한이 있을 때는 보통 요 execute 권한까지 같이 이제 나가는 편이고요.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 안에 내용들이 내가 잘 수정이 되었는지, 그런 식으로 변경이 잘 되었는지, 뭐 나노 에디터 같은 걸 열지 않고 VI 에디터를 열지 않고 안에 있는 내용만 잘 수정이 되어 있는지 정도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cat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위너스십에서 저번에 수정을 해놨던 와이파이 접속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파일을 열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최고 이제 권한으로 와서 여기서 cat라고 하는 명령어로 wpa 아래 wpa config 파일이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안에 내용만 보고 싶을 땐 ca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이것도 이제 cat라는 명령어도 수정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cat-n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여기서 아규먼트를 하나 붙여주시면 cat-n 이런 식으로 각 줄에 지금 행 번호를 붙여서 몇 줄 몇 줄 어떤 코맨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쉽게 정리해 놓는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리눅스 기초 명령어들은 다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서버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